새 정부의 창조경제. 이제 더 중요해진 건 중소기업 발전이다.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경제도 희망이 생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의 중소기업을 위해 고민할 시간이다. 중화공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7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이라는 거대 집단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대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이들의 존재를 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만큼 우리 기업 성장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중소기업과 같은 독립기업의 활동도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이다. Großunternehmen in bestimmten Bereichen, sagen wir Automobil, Consumer Electronic. Man braucht aber darunter auch einen starken, international präsenten Mittelstand.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중요도가 더욱 커진 지금, 작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해 모두가 고민할 그때가 되었다. 학기가 한창인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2013년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까? 일단 좀 영어 공부랑 학점을 좀 쌓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좀 대외 활동을 하는 거 좀. 대기업 쪽 중요하고 있죠. 거기가 아무래도 돈도 많이 되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온통 취업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낸다. 방학도 예외는 아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2%가 방학 중에 취업, 스펙을 위한 공부를 한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공모전, 인턴, 대외활동 도전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해서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 2013년 대기업의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는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대졸 신입 경쟁률도 평균 65대 1. 기업 규모별로 보면 71대 1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389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없다는 답을 한 곳이 70%에 달했다. 입사 지원자가 아예 없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현실은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에 대한 수많은 편견을 늘어놓는다. 사실 이러한 편견들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 이런 편견이 생길 만큼 대한민국이 대기업 위주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 경제적 비중으로 보나 사회적 역할로 보나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흔히 9988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고용 인력의 8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질적으로는 상당히 취약성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이 주민번호에 나오듯 대기업 수는 전체 기업 수의 0.1%지만 중소기업 수는 99.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만 봐도 대기업은 13.2%, 중소기업은 86.8%다. 대한민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란 과연 무엇일까? 쉽게 말해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하지만 보다 분명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우리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은 자본금 80억 이하 또는 종업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들을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 매출이 3년 평균에서 1,500억 원이 초과할 때에는 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뭘까? 단순히 국가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일까? 우리나라 그동안의 경제 성장이 이 요소 경쟁력을 기초로 해서 대량 생산 또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군들이 경제 성장을 주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새로 맞이하는 이런 창조 경제 시대,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서는 빠른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고 또 혁신, 또 창의력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결국은 주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 있고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고용 창출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경제 성장을 탄탄하게 이뤄가는 나라들의 중소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2011년 무역 1조 달러에 가입한 국가들의 중소기업 수를 보면 미국, 중국, 독일, 영국은 우리처럼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수출 비중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의 경우 전체 수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크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나라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 이런 북구 나라들을 많이 들고 있고요. 아울러서 전통적으로 이 아시아권에서 대만과 일본이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죠. 유럽 재정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제 대국 독일. 독일이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배경에는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히든 챔피언은 199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자리 잡았다. Ich bin Professor in Harvard und wir haben uns mit diesem Thema beschäftigt und herausgefunden, dass es nicht an den Großunternehmen liegt, sondern an diesen sehr starken, international erfolgreichen Mittelständlern. Ich habe die dann 2 Jahre später die Hidden Champions genannt, weil sie einerseits Champions, Weltmeister sind. 2005년 헤르만 지몬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을 분석한 저서 히든 챔피언을 내놓았을 당시 2,000개의 세계 히든 챔피언 중 절반이 넘는 1,200개가 독일 기업이었다. 지금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은 1,500개로 증가했다. Dann spielt eine sehr große Rolle die internationale Orientierung der deutschen Wirtschaft, der deutschen Gesellschaft. Praktisch will jeder Unternehmer bei uns exportieren und nicht nur Geschäft in Deutschland machen. Und das Letzte, das deutsche Berufsausbildungssystem ist auch sehr wichtig. Wir haben hochqualifizierte Facharbeiter, die sind in der Lage, sehr komplexe Produkte herzustellen, diese aber auch zu servicen, zu installieren, zu maintainen. Und das ist ein weiterer Pfeiler dieses internationalen Erfolges des deutschen Mittelstandes. 독일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끊임없는 혁신과 일찍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경영 전략, 그리고 틈새 시장에 집중한 결과다. Die Hidden Champions investieren doppelt so viel wie normale Industrieunternehmen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Und was noch wichtiger ist, sie haben 5-mal so viele Patente pro 1000 Mitarbeiter wie Großunternehmen. Die Hidden Champions sind also äußerst innovativ und Deutschland hat beispielsweise pro Jahr 13.000 europäische Patente
die zum Großteil von den Hidden Champions kommen. Die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 haben viel weniger.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서 3위, 매출액 40억 이하. 이것이 바로 독일 히든 챔피언의 힘인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수많은 히든 챔피언들은 독일 경제의 허리를 탄탄하게 구성하며 수출의 40%,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부근에 위치한 C기업. 이곳은 100년 전통의 안경 렌즈 전문 기업이다. 매 1초의 순간 세계 곳곳에서 2명의 고객이 선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의 제품은 유명하다. Weil die Leute über 20, 30, teilweise 40 Jahre in der Firma Erfahrung sammeln in der Entwicklung und damit Weltspitzenleistung hervorbringen. Also wenn jemand anfängt bei Zeiss, bleibt er normalerweise fast sein ganzes Leben bei Zeiss. Etwas, das sehr vergleichbar ist, zum Beispiel mit Korea oder mit Ostasien. 그 이름에서 짐작하듯 세계 광학 기술의 선두주자인 C그룹의 안경 사업부. C 안경 렌즈 기업은 160년이 넘은 오랜 역사에 걸맞게 늘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며 명성을 이어갔다. Gut, wir haben vor über 100 Jahren angefangen, 1912. Zeiss hat ja angefangen mit Mikroskopen. Das hat sich weiterentwickelt. Wir haben Anfang des Jahrhunderts mit einem skandinavischen Nobelpreisträger zusammengearbeitet und damals das erste moderne Glas entwickelt, punktal. Das war das erste Brillenglas, wo man keinen Tunnelblick mehr hatte. Vorher konnte man immer nur geradeaus schauen und wir haben es dann geschafft, die Geometrie so zu machen, dass man mit den Augen auch durch jede Seite der Brille schauen kann. Und das war eigentlich der Anfang. Und seitdem haben wir das kontinuierlich weiterentwickelt. C 안경 렌즈 기업의 제품은 최적화된 비구면 렌즈로 선명한 시야는 물론 렌즈의 두께도 더욱 얇게 만들었다. 굴절과 중심 잡기에 있어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In der Produktion ist am wichtigsten die Qualität der Gläser, damit unsere Kunden das beste Seherlebnis von den Zeiss-Gläsern haben. 이러한 기술력으로 탄생한 제품들은 고객에게 늘 신뢰감을 주었다. 이렇게 최고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독일과 호주에 위치한 자체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 연구에 가장 힘쓴다. Gut, also wir investieren ziemlich große Beträge in unsere Entwicklung. Das sind jetzt keine Beträge, die veröffentlicht werden. Wir zeigen nur die Zahlen des ganzen Carl Zeiss-Konzerns. Aber es sind also sehr hohe Millionenbeträge. Was bei uns auch wichtig ist, die Brillen, die wir entwickeln oder die Gläser, die wir entwickeln, werden klinisch getestet. Das heißt, wir fahren in der Regel Versuchsreihen 2-3 Jahre mit großen klinischen Partnern. 경쟁력 있는 히든 챔피언답게 기업 및 제품 혁신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는 이곳은 관련 R&D 부서의 직원 수와 투자 금액을 아끼지 않는다. Gehen Sie davon aus, dass die Entwicklung bei Carl Zeiss Vision einen sehr hohen Stellenwert hat. Ohne sie wäre das Geschäft, das wir heute betreiben, konkurrenzfähig nicht machbar. Eine Linse, die wir mehr oder weniger erfunden haben und auch da ein sehr umfangreiches Patent innehaben, so können wir in der sehr starken Konkurrenz durch diese Innovation gestalten. 2008년에는 고가의 고급 렌즈를 생산하는 이곳과 대량 생산 안경 회사인 S사가 합병하며 새로운 기반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감한 선택은 C 안경 렌즈 기업이 더욱 승승장구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Der Wille muss da sein und man darf nur ein Ziel haben und dieses Ziel sollte man nie aus den Augen verlieren. Ein Ratschlag, den ich geben kann, die richtigen Leute aussuchen und auch dafür sorgen, dass diese Leute möglichst lange in der Firma bleiben, sich wohlfühlen, sich entfalten können und gute Entwicklungen machen. Weil nur
wenn man sehr, sehr lange an Entwicklungen, Erfindungen arbeitet, glaube ich, kann man heute noch erfolgreich sein.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 산업계에는 현재 히든 챔피언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독일의 글로벌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현상이다. 얼마 전 코트라에서도 히든 챔피언 연수단을 꾸려 독일 등지를 다녀왔다. 중소기업인들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다녀온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이제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이제 독일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들이 방문한 히든 챔피언은 각 부문 세계 선두 기업으로서 연수기간 공장 방문과 함께 경영, 연구 개발, 마케팅, 인사, 리더십 전략을 청취했다.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문화 충격이랄까요? 한국 기업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 애정이 아주 높은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CEO에 대한 그 존경, 그런 게 아주 굉장히 높은 것을 저희가 느꼈어요. 이번에 다녀온 연수단이 코트라에서 준비한 두 번째 연수단이었다. 앞으로 독일 등 유럽의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리들이 보여주듯 점점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는 방안이 보다 분명하게 요구되고 있다. 경제 위기 외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다. 잘 만든 제품을 가지고 독일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으로 갖고 나가서 판다는 것. 그래서 그런 이제 수치도 있습니다. 독일 시장이 100으로 본다면은 유럽 시장이 이제 350, 세계 시장이 한 12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국내 시장에서만 판다면은 그렇게 이제 10분의 1밖에 못 판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제품에 있어서 한우물, 판매에 있어서 글로벌, 그걸 갖다가 이제 줄여볼 수 있고요. 이처럼 독일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가졌다는 점이다. 독일 사회에서 중소기업이 존중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독일의 우수 인재는 중소기업을 기피하지 않는다. 노동자들과 암묵적인 종신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직원에 대한 올바른 대접이 보장된 중소기업에 직원들은 대기업보다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 낮은 이직률을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히든 챔피언 기업들의 70%는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Im Übrigen ist es auch so, dass gerade in den ländlichen Räumen es ohne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nicht denkbar ist. Die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schaffen dort die Arbeitsplätze, stellen die Ausbildungsplätze. Sie sind sehr stark engagiert, denn auch in ihren Gemeinden, in ihren Städten, sei es, dass sie sich auch in die Kommunalpolitik einbringen oder aber auch, dass sie sich fürs Gemeinwohl engagieren, indem sie Sportvereine unterstützen oder auch Kindergärten unterstützen und solche Sachen. Das ist schon etwas sehr Spezifisches von Mittelständlern hier in Deutschland. 중소기업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을 더해준 것은 독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라는 분석도 크다. 독일 정부는 혁신, 기술, 지원, 예산을 늘려가며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Wichtig ist, dass vor allem Zugang zur Forschung und Entwicklung da ist an den Hochschulen, dass es Organisationen gibt, die nicht nur für die großen Unternehmen da sind. Das ist schon mal sehr wichtig, dass Infrastruktur da ist, dass Forschung und Entwicklungszugang da ist.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부의 지원 등으로 독일의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독일의 대기업들이 최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훌륭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대기업이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 Unsere Lieferanten sind unsere Partner. Ein funktionierendes Lieferantennetzwerk ist ganz entscheidend für den Erfolg der BMW Group. Wir wollen langfristige Beziehungen zu unseren Lieferanten und wir sehen die BMW Group und unsere Zulieferer als ein Team.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는 B사.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곳은 단순히 최고의 기술과 생산 능력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의 성공 비결에는 공급업체와의 신뢰와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공급업체 매니지먼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B사는 제품 내 3분의 2의 부품이 중소기업에서 공급된 부품이다. 생산 연구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다. 4 Aspekte sind uns ganz wichtig: Innovationen, Qualität, Kosten und Flexibilität. Wir wollen die innovativsten Teile mit der höchsten Qualität zum besten Preis in genau der richtigen Zeit. Und den Fokus legen wir dabei auf Innovationen, denn Autos von BMW müssen Emotionen wecken und nicht nur Menschen von A nach B transportieren. Außerdem glauben wir, dass Innovationen auch einen Wettbewerbsvorsprung schaffen können. 공급 협력업체와의 신뢰관계 및 우수한 협력 방식은 바로 생산품의 품질로 나타난다. 실제로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제공하고 사원과 협력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상생기업이 실적도 좋다. Ja, wir glauben, dass wir sehr vertrauensvolle und gute Zusammenarbeit mit den Lieferanten haben, die wir auch in Zukunft fortsetzen wollen. Die Lieferanten bescheinigen uns, dass sie sehr gerne mit uns zusammenarbeiten, dass wir einer der bevorzugten Hersteller sind für die Lieferanten und das soll auch so bleiben, denn mit uns kann man auch sehr viele Innovationen weiterentwickeln und das hilft den Lieferanten auch. 여기 자동차 부품 기업 B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중소기업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자동차 및 산업기술, 전기 전자기기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인 이곳은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최대의 부품 기업이지만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받은 부품이 총 매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공급 제품은 이 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Wir haben ganz wichtige Prinzipien für uns festgelegt, wie wir mit unseren Zulieferern zusammenarbeiten. Ein ganz wichtiger Punkt für uns ist wirklich One face to the supplier. Also es muss wirklich eine Person verantwortlich bei uns festgelegt sein, die mit dem Zulieferer zusammenarbeitet. Und zwar einmal, um die kommerziellen Themen wirklich immer in partnerschaftlicher Art gemeinsam zu klären und zweitens auch technisch ein Ansprechpartner da ist, der mit beiden zusammenarbeitet. 동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원본적 가치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자와의 관계를 파트너 입장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곳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협력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Und zwar ist es einmal wichtig, dass wir ein gemeinsames Verständnis haben, dass wir gemeinsam wettbewerbsfähig sein müssen. Für Bosch bedeutet das, dass nicht nur unsere Erzeugnisse wettbewerbsfähig sein müssen, also besser sein müssen als die Produkte unserer Wettbewerber, sondern die gesamte Wertschöpfungskette, also die gesamte Value Chain. Und zu der gehören vor allem die Zulieferer, die selbst Added Value produzieren, aber auch natürlich die Zulieferer von Logistikdienstleistungen. Und das Ganze ist eine Kette. Und ich sage immer, es ist wichtig, dass nicht nur das Erzeugnis besser ist als das vom Wettbewerber, sondern die gesamte Wertschöpfungskette.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생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새기게 된다. 독일의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독일의 강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호 속에 생존하는 기업이 아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대기업이 먼저 중소기업을 찾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독일에서 알 수 있듯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얼마나 경쟁력 있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강국 일본 역시 중소기업의 기초 체력은 실로 대단하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있다면 일본에는 모노주쿠리가 있다. 좋은 물건을 만들겠다는 일본 고유의 장인 정신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일본 중소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일본 도쿄의 금속 가공 기업. 처음 들어서는 순간 시골의 허름한 대장간 같지만 이곳은 일본의 모노주쿠리 파워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사실 작은 공장 안의 모습은 영락없는 아날로그식이다. 하지만 1947년 세워진 이곳은 겉모습과 달리 못 만드는 게 없는 능력 있는 기업이다. 요즘 決まってないんでいろんなものやってるんで、例えばモーター関係とか、あと飛行機とかもやってるし、特別だから1個のあれじゃないんですよ。会社じゃないんで、いろんな会社のものやってるんで。 이처럼 항공기나 로켓 부품에서부터 화분이나 파라솔 부품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는 이 회사의 연간 매출은 약 3억 2천만 엔 정도. 우리 돈으로 45억 정도 된다. 이곳의 헤라 시보리 기술은 일본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어에서 헤라는 주걱, 시보리는 쥐어짜기를 뜻하는데 이처럼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ヘラシボリという仕事は職人が体でね、自分の体で加工していくから、そういう職人の、判断でこうやっていくわけですね。 길이 1m가량의 금속 봉, 즉 헤라를 겨드랑이에 끼고 헤라의 끝부분으로 세게 밀면 금속 원판은 순식간에 제품으로 변신한다. 말 그대로 여기는 아날로그식으로 금속을 가공한다.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매출을 가진 기업이면서 왜 자동화 시설을 하지 않는 걸까? 基本的にね、なんて言いますか、やっぱりこう生き残っていこうと思うと、そういう特殊な技術に頼ら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ね。もし自動の機械の場合ですと、よそでもそういう機械を作ったらもう今度値段のね叩き合いの競争になりますから、絶えずよそにないような機械の開発はもう心がけますけど、やはり基本的にはその職人の技術技ですね、それを高めてもらう、それを中心に会社を運営しています。 헤라 시보리는 과거 세숫대야나 냄비 등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된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런 분야는 점차 대량 생산이 가능한 프레스 가공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사양길에 접어든 헤라 시보리 기술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다. 우주 항공산업이나 전자산업에서 정밀도가 높은 다품종 소량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お客さんはいろんな絞り屋へこの注文を出したけどうまくもの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困ってうちへ訪ねてきてくれたんですね。でうちでもかなり苦労しましたけども、なんとかそれは問題解決してね、今ではそうですね、1ヶ月か2ヶ月に1回100個ずつぐらい流れてますけどもね。はい、 이러한 경쟁력 덕분에 기타지만은 남들이 어렵다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했다. 아무리 까다로운 주문이 들어와도 무엇이든지 만든다는 이들만의 생각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게 했고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다. うちあたりは基本的にはね、私の方針としてヘラ絞りの仕事であればどんな困難なものも断らないんですね。受けるわけです。そうやはり他の同業者は自分のところでは無理かなというと断ったりねす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姿勢でいることが、次のステップへね進んでいける、大事な要素になるわけですね。やはり難しいものを問題を解決して初めてまた次のステップへね進めていく。だから絶えずそういう気持ちでいるのが、一つの成功の秘訣なのかなと思います。 아무리 어려운 도면을 가지고 와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곳. 자신의 자비를 들여서라도 연구를 거듭해 고객도 포기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이곳의 정신이 더욱 존경받고 있다. 기업을 함에 있어 한쪽이 살자고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이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스마트 기술 통합 전시회가 열리는 곳. 생활 전반의 스마트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탄생한 스마트한 기술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알버트란 이름의 교육용 로봇. 로봇을 만드는 벤처 회사에서 S이동통신회사와 공동 개발한 로봇이다. 스마트 로봇 알버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아톰 같은 재주 부리는 로봇, 그러니까 비실용적인 로봇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오래전 이 로봇 벤처 회사는 앞으로 로봇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로봇 연구에 힘써왔다. 저희가 연구를 시작한 거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에 한 4년 전에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이러한 로봇이 과연 실용화될까라는 그런 많은 의심이나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봇 제조 기술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제품 완성이 힘들었다. 컨텐츠 확보나 해외 수출 같은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S이동통신회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로봇 제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결국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이 로봇 회사가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S이동통신회사가 판매나 홍보, 수출 등을 맡아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로봇 회사다 보니까 로봇 기계는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컨텐츠를 고객이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이런 점에서는 좀 로봇 회사다 보니까 잘 몰라서 저희가 컨텐츠 회사랑 로봇 제조사랑 이게 같이 모아서 그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죠. 알버트는 2012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모범적인 동반성장 사업 모델로 평가받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 서비스 로봇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유럽의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 전시회에 참여해 시연한 제품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현재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 유럽 쪽에 가보니까 교육 연구보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른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키덜트 같은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뭐 만들고 싶고 가지고 조종하고 싶고 그래서 그 유럽 쪽에서 훨씬 더 반응이 더 뜨거웠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노력들로 알버트는 그곳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로봇 유통회사인 알그룹과 스마트 로봇 알버트의 수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소기업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에 신뢰감 있는 대기업 브랜드를 적극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은 물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분당에 마련된 티오픈랩. 이곳은 S이동통신회사가 2012년 상생을 통해 차세대 기술을 발굴하고자 만든 곳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소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서로 협력해서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하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00평 규모의 이 공간에는 9개 중소벤처기업 프로젝트 팀들이 총 4,300만 원가량을 지원받고 입주했다. TF팀 형식으로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소통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이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만 아이디어만으로는 뭔가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를 했을 때
뭔가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T-오픈랩이 가장 인정받는 이유는 장비 지원 때문이다. 이곳은 110대의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와 최고 2억 원에 이르는 계측 장비, 상용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실험할 수 있는 쉴드룸 등을 갖추었다. 예약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룸과 테스트룸, 세미나실 등도 보유했다. 즉, 국내 개발자 지원센터 중에서도 최고 스펙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신생 벤처기업인데 하드웨어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가의 장비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T-오픈랩 같은 데서 저희 쪽에 무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오픈랩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중 좋은 아이디어들은 S이동통신회사에서 해당 분야 기술 전문가와 함께 사업화로 연계하는 방안이 고안된다. 즉, 중소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대기업이 검증하고 미팅해 사업화한다는 방식이다. 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짜로 필요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함과 동시에 단순하게 협력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서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모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시키는 등 지원 체제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창업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이 세 가지를 큰 카테고리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프로젝트 지원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월드클래스 300이란 정부에서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네, 월드클래스 300에 일단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00억 이상에서 1조 미만인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 중에서 지난 3년간의 R&D 투자가 2% 이상이고 또 여태까지 성장률이 15% 이상인 기업 중에서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1, 2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선정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선정된 월드클래스 300기업은 아낌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높은 연평균 성장률 및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히든 챔피언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대단한 사업에 10년 넘게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작해온 이곳이 2012년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뽑혔다.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각 분야의 정부 지원도 받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회사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또 중장기 목표도 점검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1996년 창립한 이곳은 순수 국내 기술을 근간으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온 네트워크 보안 국내 1위 기업이다. 이곳의 주력 솔루션은 침입 방지 시스템인 IPS와 디도스 차단 시스템인데 이러한 윈스테크넷의 보안 시스템들은 공공기관 및 주요 산업군의 레퍼런스에 포진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저희는 타 기업보다 연구 개발에 쏟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을 봐도 전체 300여 명 중에 한 80여 명이 연구소 인력이고 그에 따른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 2013년 상반기 매출액 285억 원, 영업이익 58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실력이 가능했던 것은 꾸준히 R&D에 힘을 쏟은 결과인 것이다. 앞으로 5년 후를 보면은 민스테크넷도 월드클래스 300 기업의 위상에 맞게 현재 주력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만큼은 마켓시어 1위 기업이 되고 또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세계 유수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처럼 지난 2012년까지 2년 동안 67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300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33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 월드클래스 300을 통해서 저희들이 2000년까지 그 세계적인 그 글로벌 전문 기업을 한 300개 육성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중소 중견기업이 세계적인 전문기업, 튼튼한 전문기업을 그 양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허리가 튼튼한 산업 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대기업과의 상생, 정부의 지원 등 중소기업 발전에 중요한 요소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미 행동으로 옮기는 기업들은 적극적이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F조명기업.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다. 이 기업이 직접 만들어 운영 중인 조명 전문 박물관에서 진로 체험하러 온 중학생들이다. 2005년에 만든 이 박물관에는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매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다. 이 사람의 직업은 발명가예요. 여러분은 직업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영화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더 많은 것에 대한 눈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더 해볼까요? 양주시 최고의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이 시설은 사회공헌의 의미로 마련했다. 이런 청소년 진로 체험은 단순 현장 체험과 다르게 최소한 4-5명의 업무별 상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주는 등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에 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그만한 생각이 있어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문화 접대를 하자. 우리가 이제 그 술을 사주거나 무슨 향응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문화 접대로서 그 고객을 만족시키고 우리 회사도 그만큼 나중에 또 그런 거를 돌려받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92%가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실제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체의 4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명기업의 노력은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당장의 매출 증가보다는 문화 접대를 중요하게 보는 기업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이곳과 달리 상당수 중소 중견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사회공헌 활동에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많은 이들의 의식 속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 중견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에 미온적인 게 당연하다는 생각과 외형 성장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 기여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미래 고객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의미 있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사회공헌의 효과는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스며들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저희는 뭐 장기적인 투자라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뭐 지금 필룩스를 알고 가가지고 당장 우리 고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감성 조명, 조명의 중요성, 빛 공해 이런 거를 알고 감으로써 그 조명을 알게 되면은 그 조명을 이렇게 고르고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희 같은 그런 그 고급 조명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그 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게 되면 중소기업은 보다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갖게 될 것이다. 행복한 중기 씨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블로그 운영진들의 이름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바로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주 활동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문제를 떠올리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저희는 일단 한 달에 3회 이상 그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콘텐츠 저희가 직접 취재하거나 이런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런 인식 개선이라던가의 콘텐츠를 올리고 또 매달 한 번의 팀 활동을 통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바로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업무 현장과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을 알아보면서 누구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장 결정적으로 저의 인식 개선 그리고 혹은 저의 인식 성숙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중소기업 하면은 그냥 중소기업이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사회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또 거창하게만 하려던 저의 인식이 아주 작고 세심한 그런 비어있는 그 부분을 채워준 아주 결정적인 제가 얻은 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개인의 활동이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보탬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앞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가 되었을 때 대기업에만 몰리는 젊은 취업자들의 발길이 서서히 중소기업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사실은 희망을 느끼게 한다. 인쇄 전문 기업인 이곳은 중소기업이지만 인쇄물 수출 1위 기업, 연간 2,500만 불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다. 이러한 사실로 이 기업이 어떤 곳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곳 해외사업기획지원팀의 최광욱 씨는 2013년 초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4년제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관련 업무가 좋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의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이 그런 점에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광욱 씨처럼 올해 초 입사해 해외 영업 창조팀에서 근무하는 조지원 씨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한다. 업무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외국 바이어 왔을 때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이처럼 현재 우리의 중소기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한 파워를 지니며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대기업에 늘 뒤처지는 마이너리거는 아니라는 뜻이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국민은 중소기업의 인식을 바꾸고 인정해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키우고 성장에 걸맞는 책임감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 하나의 힘으로는 힘들다 말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어 백이 된다면 힘들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함께 투게더가 보여주는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